세상은 숨가쁘게 변화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서비스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변화해야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폼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렵고 복잡해 보여도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바이오 헬스 산업이 폼나도록 곁에서 속 시원히 돕는 일이죠.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응하는 바이오 헬스 산업의 혁신적 전략과 해법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부터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들이 모여 서로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상생의 시너지도 이끌어내죠. 이렇게 개방형 혁신적인 생태계 안에서 감염병과 치매 등 아직 정복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도 함께 도전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바이오 헬스 산업의 성장을 위해 미래를 이끌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있답니다. 아참! 글로벌 경쟁력도 잊지 말아야죠. 우리의 혁신 기술과 제품들을 세계 시장과 연결하고 우수한 의료 기술을 세계에 전파하다 보니 대한민국은 외국인 환자 300만 명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헬스케어 명소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라는 또 하나의 비전을 목표로 글로벌 ESG 트렌드에도 합류해 함께 혁신하고 상생하고 동반 성장하는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답니다. 어때요? 이만하면 대한민국 바이오 헬스 산업의 미래 기대되지 않나요? 대한민국 바이오 헬스 산업의 폼나는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금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의 연구개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약 1시간 반 정도 진행될 예정이며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게 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사업총괄팀장 권오연입니다. 예, 먼저 보건복지부 R&D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현장과 온라인에 참여해 주신 모든 연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2023년도 보건복지부 R&D 사업에 대한 중점 추진 방향, 예산, 주요 지원 내용을 설명을 드려서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분들의 이해를 돕고 본 사업을 지원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회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명회는 1시간 반으로 진행이 되고, 보건복지부 R&D 정책 방향을 시작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재활원, 국립암센터 순으로 각 기관별 R&D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2023년도 보건복지부 R&D 정책 방향에 대해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배기현 사무관님의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배기현 사무관입니다. 저도 오늘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목차 부분인데요. 먼저 현재까지의 보건의료 R&D 투자 현황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좀 미흡했던 점들을 평가를 해보고, 지금 보건의료 R&D를 전반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정책 여건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제 23년 복지부 보건의료 R&D 정책 방향을 설명드린 다음에 중점 투자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투자 현황 및 평가 부분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5년간 복지부 R&D 예산은 전체 연평균 9.8% 증가하였습니다. 이 표 아래 보시면 주요 R&D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2020년까지는 5천억대 수준에 머물러 있던 보건의료 R&D 부분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대폭 증가하면서
이제 7천억 부근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 역량에 투자하는 부분도 많이 늘었지만 바이오헬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그러한 해당 부분도 같이 늘어나면서 이제 한번 6천억 후반대로 늘어난 예산이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이제 부분별로인데요. 먼저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제 여기 질환 극복 관리 부분이 제일 많은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해서 이제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지원 사업 부분이 크다 보니까 있는 건데, 그 외에도 보건산업 이제 영역에 있는 신약 의료기기, 첨단 의료기술, 그 다음에 뭐 연구 기반 구성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고루 분포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 성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과학 기술적 성과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전 세계 세 번째로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을 국산화한 이제 나라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신약이라든지 의료기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성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제적 성과에서 얻어낸 기술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국민들도 이렇게 보건의료 기술이 발전된 걸 통해서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투자 성과는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정책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팬데믹이라고 하는 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다 보니까 국가가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할 건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복지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협력하는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제 대통령께서 의장이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산하에 이제 감염병 특별위원회를 이제 설립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면서 체외 진단 의료기기 등 감염병 진단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이제 국가적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 공조 강화랑 한국의 위상 정립 부분인데, 이제 하나의 나라가 단일 국가가 대응이 어렵고 글로벌적으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제 이런 암묵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저희 이제 한국의 경우에도 이제 백신 지원 사업단이랑 세피가 합동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작년 10월에 이제 2022년 세계 바이오 서밋을 이제 처음으로 개최했다든지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이런 감염병에 대응하는 보건안보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 이와 동시에 이런 바이오 헬스 분야가 새로운 신성장 먹거리다. 예를 들어서 모더나라는 회사가 백신을 개발하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 헬스를 어떻게 키울 건지 육성할 건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정부의 경우에도 작년 10월에 12대 국가 전략 기술 중에 하나로 첨단 바이오 분야를 지정하기도 했고, 또 코로나19 때 이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체외 진단기기 분야에서도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헬스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기존까지의 바이오헬스의 영역에 뭐 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새로운 기술 영역이 접목되면서 새로운 이제 산업이 개척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기술의 신속 도입 부분인데, 뭐 재생의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기존에 개척되지 않았던 미개척 영역을 어떻게 신속하게 기초 중개 연구를 하고 이게 상용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이제 활발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 의료 기술 도입 부분인데요. 코로나19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의료 서비스의 유형이나 대상 질병도 좀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직접 찾아가고 내가 병이 걸렸어야만 이제 좀 생각을 하는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예방하고 또 어떻게 신속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이 전 주기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비대면 진료라든지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서비스도 좀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감염병 외의 질환 영역에 대해서 또 어떻게 국민 건강 증진을 해야 되냐, 정부가 보건의료 R&D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런 논의도 지금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 사회 서비스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서비스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시도인데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많은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대면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거를 ICT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비대면으로 어떻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찾아가는 서비스를 어떻게 ICT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아래 보시면 이 요즘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고령 인구의 경우에도 ICT 기술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자립이라든지 우울증 개선이라든지 치매 예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런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연구 개발 혁신 기반의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협력입니다. 보건의료 R&D의 경우에는 기초, 중개, 그다음 상용 연구 이 부분이 같이 가야 성과를 이룰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임상에 많은 전문 인력들이 이제 종사하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라든지 해외 선진국을 봤을 때는 기초 연구자, 그다음 임상을 담당하는 병원, 그다음에 상용의 기업, 요 가치사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엮여져 있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제 그런 하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병원 중심으로 기초, 임상, 상용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어우러져야 되냐, 이런 논의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바이오 헬스 보건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의사과학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규제 분야도 이제 규제 과학 전문 인력들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을 어떻게 형성하고 계속 연구를 지원할 수 있을지, 이런 논의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책 여건을 한번 짚어봤고, 다음은 이제 2023년 복지부 R&D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표를 보시면 이제 요 비전도를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3차 보건의료 기술 육성 기본 계획을 이제 마련했습니다. 아직 아마 올해 4월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초적인 내용을 거기서 마련을 했고, 그 안에 4대 전략 14대 중점과제와 맞물려서 23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의 주요 전략 분야 그리고 과제들을 선정했습니다. 일단 주요 전략 분야와 과제는 이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고, 이제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바이오 헬스 중심 국가로 도약하고, 건강 문제 해결 및 보건 안보 확립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삶 구현인데, 크게 3가지 키워드를 뽑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는 바로 앞에 있는 바이오 헬스 중심 국가로 도약하고, 관련 기술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어떤 규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이런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건강 문제 해결이라는데,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암이라든지 그다음에 뇌신경계 질환, 이런 치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을 통해서 질환 극복을 지원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중요성을 알게 된 보건안보 확립 기술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요게 이제 큰 3가지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주요 예산 현황이랑 과제인데,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서 진흥원 쪽에서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적 감염병 대응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 부분인데요. 23년에 이제 22년과 23년 예산을 보시면 23년이 조금 줄어든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19 백신 그다음 치료제 지원 임상 사업이 22년에 종료되면서 예산 자체는 이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보건안보 확립을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아니라 미래의 신변종 감염병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이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이제 연구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디지스X라고 하는 미지 감염병에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지를 연구하는 RNA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코로나19 방역을 거치면서 우리가 겪었던 교훈을 바탕으로
어떻게 예방하고 신속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방역 체계 고도화 관련 연구도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백신 개발을 통해서 관심이 높아진 이제 mRNA 백신 플랫폼이라는 이런 관련 기술도 같이 23년에 연구 개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생의료 부분인데요. 재생의료 부분의 경우에는 일단 마지막에 보실 수 있는 재생의료 기술 개발의 경우에는 이제 범부처 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재생의료 원천 이제 핵심 기초 원천 기술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이고 새롭게 되는 사업들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인공혈액 제조라든지 이종장기 부분을 이제 신규 R&D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재생의료의 경우에는 원천 기술 그다음 기초 중개 임상 연구가 이제 하면서 같이 상용화도 되다 보니까 이 상용화 이후까지 생각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신약 의료기기 등 차세대 유망 기술 지속 투자인데요. 이제 보건 산업 분야의 제약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화장품 이렇게 우리가 중점적 이제 집중하고 있는 분야에서 어떻게 차세대 유망 기술을 개발할 것이냐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난치성 질환이라든지 좀 약물 전달이 어려운 부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약물 전달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의료기기랑 다른 전자약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화장품 요런 영역들에 대해서도 이제 R&D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 헬스 디지털 전환 촉진 부분인데요. 이제 바이오 헬스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헬스가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영역들이 열리고 있는데 먼저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및 지역 내 다양한 참여 주체 중심 실증 기반 구축입니다. 복지부가 내년에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잘 추진할 수 있을지를 지원하는 기술 개발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도 아직 미개척 영역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질병청과 같이 병원 기반으로 어떻게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치료 기술이라든지 치료제를 개발할지 연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중요성이라든지 필요성이 좀 부각되기 시작한 비대면 진료 기술 개발도 올해 새로운 R&D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DNA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바이오헬스랑 접목할 수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형 R&D 강화 부분인데요. 뭐 고령화라든지 아니면 저출산 문제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이라든지 장애인 돌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기존의 전달 체계라든지 지원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운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의료 기술을 어떻게 새롭게 개발하고 또 상용화하고 안정화시키는지를 통해서 거기에 투입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의 질도 국민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 관련해서 이제 돌봄 로봇 관련 R&D를 한다든지 아니면 환자의 선호에 맞게 어떻게 의료 서비스가 전달될지를 이제 검토하는 환자 의사가 갖게 하는 의사결정 모형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R&D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이라든지 뇌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치매 이렇게 가족 내 환자가 발생했을 때 비용 부담이 매우 큰 질환 그리고 만성 질환 영역, 난치 질환 영역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뭐 뇌신경계의 경우에는 이제 뇌신경계 질환의 임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기술도 개발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치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해서 치매 극복 연구 개발 사업을 신규로 과제 30억 가량 태워서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의 경우에도 메타버스 기반으로 정신건강관리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새로운 차원으로 정신건강을 접근하고 이제 전 국민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이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연구 협력 강화 및 글로벌 협력 확대인데 요거를 이제 연구 생태계 조성이랑 그다음에 활성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나라랑 이제 외국의 연구자들이랑 어떻게 글로벌로 협력할 수 있을지를 이제 협력하는 그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의사과학자라든지 규제과학 전문가 이런 부분들을 양성하고 또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으로 연구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성과도 확산하고 이런 방향으로 R&D를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이원 사무관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사업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사라 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발표를 맡은 보건산업진흥원의 정사라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2023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이 좀 많은 관계로 제한된 시간 안에 제가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사업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 쪽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Q&A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2023년도 사업 개요입니다. 저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사업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질병관리청 R&D 출연연구비에 대해서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전문기관이고요. 95년부터 저희가 지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보건복지부 R&D에 해당됩니다. 네, 저희가 올해 그 신규 사업이 총 복지부 같은 경우는 23개 사업이고 그 중에서 21개가 저희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이제 관리가 되고 평가가 되는 그런 형태고요. 저희가 신규 사업도 21개지만 또 계속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규 예산들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약 한 1,900억 정도의 신규 예산에 대해서 사업 공고 그리고 평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대부분의 사업은 12월에 저희가 공고가 나가 있기 때문에 나가 있는 그 안내서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부 사업 안내입니다. 첫 번째, 그 RNA 바이러스 감염병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발생할 수 있는 어떤 디지즈 X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서 RNA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항바이러스제 개발을 지원하겠다라는 목표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후보물질 단계의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고 총 4개 분야에 총 10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후보물질 지원을 하지만 내년 그리고 후내년 계속해서 비임상 그리고 임상 1상까지 지원하는 과제를 계속 신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범부적 감염병 방역 체계 고도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8개 부처와 청이 함께 지원하는 다부처 사업으로 지금 현재 사업 단장이 공모 계획이 나가 있고요. 저희가 사업 단장 공모 이후에 선정 이후에 이제 세부 과제들에 대한 RFP를 구체화해서 이제 사업 공고하고 선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총 16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23년도에 약 7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단 운영비를 제외하고 신규 과제 11개 지원 예정입니다.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 예타 사업으로 23년도 신규 예산이 130억 원 지원될 예정이고 총 3개 분야로 해서 백신 자급화 기술 개발의 경우는 백신 실용화 사업단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의료 현장 맞춤형 진단 기술 개발 사업 그리고 미해결 치료제 도전 기술 개발 사업 해서 2개 분야에 대해서는 진흥원에서 총 14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글로벌 백신 선도 사업단이라고 해서 사업단 형태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래성장 고부가 같이 백신 개발이고 두 번째가 백신 기반 기술 개발 사업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세 번째 신속 법령 기술 백신 기술 개발 사업, 이렇게 총 3개 사업이 글로벌 백신 선도 사업단을 통해서 세부 과제가 연구 과제가 공모될 예정입니다. 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미래성장 고부가 가치 백신 개발 사업은 총 3개 분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신규 예산, 신규 과제의 경우 총 저희가 4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분야인 백신 기반 기술 개발 사업은 면역 증강제, 신개념 접종 기술, 안정화 기술, 부작용 예측 기술 이렇게 4개 분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3년도 같은 경우는 접종 기술과 그리고 안정화 기술 쪽에서 총 3개 과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속 법령 백신 기술 개발까지 해서 선도 사업단에서 이제 지원이 될 계획인데요. 이 법령 백신 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는 미래 팬데믹 백신 개발에 2과제, 그리고 법령 다가 백신 개발에 2과제 해서 총 4개 과제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 백신 임상 지원의 경우는 저희가 mRNA 백신 사업단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같이 지원하는 다부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의 경우는 백신 임상 지원을 하고 있고, 질병청 같은 경우는 비임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지원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1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8번째로 세포 기반 인공 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도 단 형태로 저희가 지원이 될 계획이고, 사업단장 공모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요. 사업단장 확정 이후에 이제 사업단에서 지원되는 과제들이 저희가 확정해서 이후에 공모가 될 예정입니다. 5개 부처와 청이 같이 지원하고 있는 다부처 사업이고, 23년도에 약 50억 원 가량이 지원되는데, 그중에서 보건복지부의 경우 약 16억 원 지원될 계획입니다. 지원 분야는 인공혈액 생산 기술 확보, 그리고 평가 기준 및 임상 연구 진입 지원, 그리고 사업단 운영비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종장기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3년도 새롭게 시작되는 신규 사업이고, 총 3개 분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종 고형 장기 기술 개발에 대해서 3개 과제, 이종 세포 및 장기의 임상 가능성 검증에 대해서 4개 과제, 이종 장기 기술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2개 과제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두 잘 아시다시피 과기부와 복지부가 함께 지원하고 있는 다부처 사업이고요. 23년도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총 65억 원 신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 분야는 재생의료 원천 기술 개발, 그리고 연계 기술 개발, 그리고 재생의료 치료제 치료 기술 개발 총 3개의 분야로 지원이 되고, 각각 12개, 30개, 3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 연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단 형태로 저희가 지원될 계획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사업단 과제 같은 경우는 사업단장 선정 이후에 이제 세부 과제를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고, 총 10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총 2개 과제가 각 분야별로 1개 과제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12번째 약물 전달 치료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도 23년도 신규 사업이고요. 총 60억 원 지원 예정이고, 약물 전달 디바이스 활용 기술 개발, 그리고 약물 전달 소재 개발 2 분야로 지원이 되며 각각 4개, 6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질환 유효성 평가센터입니다. 복지부에서 오랫동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총 2개 분야로 저희가 나누어서 자립형 질환 유효성 평가센터
총 15억으로 저희가 2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고, 성장형 질환 유효성 평가센터 지원으로 저희가 신규 사업 총 3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공고는 나지 않았고 저희가 7월 개시기 때문에 3월에 사업 공고가 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혁신 성장 피부 건강 기반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사업단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고요. 피부 건강 증진 기반 기술, 그리고 필수 고부가 가치 기초 소재 개발, 규제 대응 평가 기술 지원, 이렇게 3개 분야에 각각 11개, 13개, 5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로 의료 로봇 기반 의료 제품 개발입니다. 총 16억 원 지원될 예정이고, 신규 과제는 총 8개 과제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신 국가 신약개발 사업입니다. 3개 부처가 각각 같이 지원해서 국가신약개발재단에서 이제 이 사업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23년도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총 142억 원 지원될 예정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유효물질 도출의 18개 과제, 그리고 선도물질 도출의 23개 과제, 그리고 후보물질 도출의 34개 과제, 그리고 비임상 과제의 28개, 임상 1상의 10개, 임상 2상의 6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 또한 신약개발 지원 사업단의 홈페이지나 저희 여러 부처의 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도 4개 부처가 함께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단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죠, 이미. 그래서 23년도 신규의 복지부 사업의 연구비 경우는 약 93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글로벌 제품 개발 분야, 그리고 미래 의료 선도 분야, 의료 복지 구현 분야, 그리고 사업화 역량 강화 분야, 총 4개 분야로 각각 나누어서 신규 과제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제 수는 각 9개, 35개, 10개, 15개 지원 예정입니다. 전자약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전자약 기술 개발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과기부가 함께 지원하고 있는 다부처 사업이고요. 과기부의 경우는 원천 기술 개발 분야,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제품 개발과 임상 지원, 그리고 실증 지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 지원에 2개 과제, 임상 지원에 4개 과제, 실증 지원에 1개 과제 지원 예정입니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입니다.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고, 23년도 신규가 총 10억 원 지원이 될 예정이고, 국제협력 연구에 신규 과제 2개, 그리고 해외 임상시험 분야에 신규 과제 2개, 총 4개 과제 지원 예정입니다. 가상환자 가상병원 기반의 의료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23년도 신규 사업이고요. 저희가 가상환경 기반 의료 서비스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 그리고 가상환경 기반 병원 운영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 지원, 총 2개 분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 신규 과제 각각 7개, 3개 지원 예정입니다. 병원 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개발입니다. 신규 사업, 이것도 저희가 23년도 신규 사업이며 총 38억 원 지원 예정입니다. 인체 미생물 데이터 표준화 및 플랫폼 수립에 36억 원, 총 신규 과제 5개 지원 예정이고, 그다음에 FMT 등 마이크로바이옴 치료 기술 개발에 1개 과제 지원 예정입니다.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사업 및 실증 사업입니다. 총 2개 분야로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개발과 지역 중심 마이데이터 기술 생태계 실증 2개 분야로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 각각 10개, 1개 과제 지원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진료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23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할 거고요. 비대면 진료 기술 개발 사업에 총 저희가
7개 과제 신규 3개 분야에 대해서 7개 과제 지원 예정이고 진료 플랫폼 및 개발 및 실증 사업으로 저희가 1개 과제 지원 예정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각각 이제 저희가 과제를 지원하기는 하지만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연계나 저희가 뭐 협의체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협력 방안을 굉장히 잘 구성해서 과제 관리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 사업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을 의료기관에서 활용하기 위한 연구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총 75억 원 지원할 예정이고 중소기업 주간 과제를 6개, 의료기관 주간 과제를 5개 해서 총 11개 과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수술질 향상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6개 과제로 지원이 되고 수술 후 합병증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1개 과제, 그리고 수술별 합병증 AI 시스템 및 CDSS 개발 사업에 대해서 총 5개 과제를 지원하는데 총 이 6개 과제가 1개의 컨소시엄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 개발 사업입니다. 총 1개 분야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업단 형태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 및 연구 개발 사업으로 신규 과제가 총 14개 지원할 예정입니다. 환자 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형 개발 실증 연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사업단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고 아직 공고가 나가지 않았는데 저희가 1월 중에 사업 공고가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단장 선정 이후에 저희가 약 9개 과제의 의사결정 모형 개발과 그리고 실증 연구를 지원하는 과제를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건강 스마트 관리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총 23년도 예산 15억 원이고요. 그중에서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서비스의 1과제, 그리고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의 1과제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환자 중심 사업단을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23년도 신규는 11억 원이며 의료기술 비교평가 연구에 저희가 9개 과제, 그리고 의료기술 근거 생성 연구에 총 6개 과제 지원할 계획입니다. 뇌신경계 질환 임상 현장 문제 해결 기술 개발입니다. 23년도 신규 사업이고요. 저희가 여러 질환 중에서 뇌졸중, 파킨슨, 뇌전증 3개 질환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현재 전략형 과제로 해서 신규 과제가 3개 과제가 지금 이미 공모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요 기반형 과제는 총 21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인데 이 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월에 사업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략형 분야만 공고가 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의 디지털 융합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과기부가 같이 지원하고 있는 과제로서 부처 간 공동 총괄 과제가 구성되어 있고 이제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수요 기반 한의학 바이오 디지털 융합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26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치매 극복 연구 개발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복지부 과기부가 같이 사업단의 형태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23년도의 경우는 보건복지부는 총 27억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규 과제는 7개로 원인 규명 및 발병 기전 연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측 및 진단 기술에 4개, 예방 및 치료 기술에 6개 지원하겠습니다. 치약 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에서는 치약 데이터 생성 기술 분야 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1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총 4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과제 또한 RFP에 보시면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한의학 혁신기술 개발 사업 54억 원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 국가 한의 임상연구에 22개, 중개연구에 19개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연구 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보건복지부 올해 처음으로 글로벌 연구 협력에 대해서 이제 좀 제대로 지원하는 사업이 이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영국, 미국, 스위스를 대상으로 하는 저희가 국제 공동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고 이 사업 또한 저희가 3월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기 대응 신속 비임상 실증 개발 사업입니다. 총 2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신속 양리 시험 기법 실증 개발 그리고 독성 시험 기법 실증 개발 사업으로 각각 8개, 4개 과제 지원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K-메디 융합 인재 양성 지원 사업입니다. 신진 의사 과학자 양성 지원 사업에 디딤돌 지원에 16개, 심화 지원에 12개, 그리고 현장 수요 연계형 글로벌 인재 육성에 총 25개 과제 지원 예정입니다. 계속 과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2월에 이미 공고가 나가서 저희 지금 예정은 1월 중순까지 저희가 과제 접수를 받고 2, 3월에 신규 선정 평가를 통해서 4월 이내에 연구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3월에 2차 통합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요. 그 이외에도 말씀드렸듯이 1월에 별도 사업 공고가 한의 디지털 융합 기술 그리고 한의학 혁신 기술 그리고 환자 의사 공동 의사 모형 개발 사업 이렇게 3개 사업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신청 안내는 여기 있는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말씀드릴 것은 RFP마다 조금 독특하게 그 사업만 저희가 좀 확인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RFP를 꼭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고 궁금한 점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선호 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R&D 사업에 대한 소개를 국립보건연구원 오동엽 사무관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2023년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R&D 사업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2023년도 질병관리 R&D 사업의 추진 방향, 주요 사업별 현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2023년도 질병관리 R&D 사업 추진 방향입니다. 기본 방향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추진하는 R&D 사업의 기본 방향은 우리 기관이 보건의료 분야를 주 업무로 하는 만큼 감염병의 대응 및 역량 강화, 생애 전주기 건강관리 케어, 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를 목표로 감염병, 만성병, 미래의료 3개의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투자 계획입니다. 최근 2023년도 예산안 확정에 따라 올해 질병관리 R&D의 정부 투자액은 총 1,431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부 예산의 감축 및 건전재정 기조 영향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하였지만 정부의 R&D 투자 확대 기조는 최근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여전히 유효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신규 R&D 사업으로 병원 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개발,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이상 2개 세부 사업과 바이오 빅데이터 공통 활용 기술 연구,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이상 2개의 내역 사업이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 투자 계획입니다. 질병관리 R&D 사업을 크게 감염병, 만성병, 미래의료 3개 분야로 구분할 때 최근 코로나19 등 신병종 감염병의 영향으로 감염병 분야의 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표의 연도별 총 합계액과 분야별 금액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총 합계액에 다소 미미하지만 앞서 말한 3개 분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기타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염병 투자 방향입니다. 코로나19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민간 기피 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연구 지원 확대 및 신규 사업 또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성병 투자 방향입니다. 심혈관 내분비 등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재생의료, 난치성 질환 치료제, 연구 지원 등을 강화하는 한편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취약 계층에 대한 노출 피해 예방 및 신규 사업 또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료 투자 방향입니다. 헬스케어 강화를 위해 AI 활용, 대규모 분석 환경 및 데이터 활용 기반을 고도화하고 만성질환 관련 다중 오믹스 정보 수집을 통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질환 대응 미래 고부가 가치 자원 확보 및 신규 사업 또한 추진하려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질병관리 R&D 주요 사업별 현황입니다. 사업별 설명에 앞서 연도별 예산 추이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R&D 예산은 1,431억 규모 수준입니다.
전체 R&D 사업 현황입니다. 세부 사업 기준으로 올해는 2개의 신규 사업이 반영되었으며 작년까지 기금 사업으로 편성되었던 5개 세부 사업이 올해부터는 일반 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간 R&D 사업의 예산이 기금과 일반 회계에 혼재하여 사업별 예산 증액 및 사업 범위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본 회계 편성 개편으로 향후 사업별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국가보건의료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보건의료 연구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만성병, 감염병, 미래의료 분야 등 그 범위가 넓고 실제 우리 기관에서도 세부 사업 기준으로는 예산이 가장 많은 사업입니다. 특히 만성병 분야의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미래의료 분야의 바이오 빅데이터 공동 활용 기술 연구는 올해 신규 내역 사업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활용을 통한 정밀 의료 구현으로 미래 바이오 헬스의 한류 시대를 열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혈액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다음은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를 기반으로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 임상 데이터의 수집, 제공,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보건의료 연구 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관리와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현재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등록 보존기관으로 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내역 사업으로는 데이터 센터 공개, 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방안 마련 등이 있으며 예산은 작년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생물자원 종합관리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고품질 인체자원의 체계적 확보 관리와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질병 예측과 맞춤 의학 구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지원, 혁신형 바이오뱅킹 컨소시엄 지원 등의 내역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예산은 작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형질 분석 연구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한국인의 형질 분석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주요 만성질환 관련 유전 요인을 발굴하고 관련 정보 생산 등으로 만성질환의 예측과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작년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헬스케어 이종 데이터 활용 체계 및 인공지능 개발 사업입니다. 기존의 개별병원 단위의 단편적 데이터 수집에서 벗어나 질환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종 데이터 활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양한 헬스케어 이종 데이터의 수집, 정제,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화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연구 수행 또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만성병 관리 기술 개발 연구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심혈관 질환, 내분비 대사 질환,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등 주요 만성 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해 다양한 위험 요인을 발굴 분석하는 한편 미래 사회 및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뇌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예방 관리 또한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기인 질병 대응 연구입니다. 호흡을 통해 인체에 들어오는 미세먼지의 특성상 관련 기저 질환자 및 노인, 영유아,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소개하고 있는 사업들의 내역 사업 현황을 보면 시험 연구 인력 지원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관의 R&D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하나의 세부 사업 내에 연구 추진을 위한 인건비가 내역 사업별로 분산되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부터는 세부 사업 내 인건비 항목이 하나의 내역 사업으로 통합되어 편성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 편성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향후 연구 인력 관리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기술 개발 연구입니다. 동사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감염병의 조사, 감시, 예방, 진단, 치료 등에 필요한 공익적 기반 기술을 개발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내역 사업으로는 감염병 연구, 국가표준병원체 자원 개발 및 활용, 항생제 내성균 조사 연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위기 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 개발 연구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사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의 코로나19, 출혈열 바이러스 등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신변종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비한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작년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연구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국내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관리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이미 코로나가 확진된 자를 통해서 후유증 발생률, 증상, 위험 인자 등 다양한 양상을 연구하고 이에 따른 후유증 관리 대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작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공공 백신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유행하지는 않지만 미래 유행이 가능한 신변종 감염병에 대해 백신 자체 공급 역량을 확보하고 특히 수익성 문제 등으로 민간에서 개발을 기피하는 백신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기반 백신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 있어 신속 개발 가능한 mRNA 백신 기술의 개발을 위해 국외 기술 교류를 통한 선도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백신의 효능 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 백신 임상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 신변종 감염병의 대응에 있어 mRNA 백신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신기술 기반 백신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과는 그 내용이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앞서의 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국외교류 등을 통한 백신 기술 개발이 주 내용이라면 동 사업은 국내에서 백신 개발을 추진하는 제약사 등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지원을 하는 것이 주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출연 사업이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다음은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방역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여 향후 다가올 수 있는 팬데믹 상황에 대비 방역 전 주기의 단계별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우리 기관 포함 과기부, 행안부, 복지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출연 사업으로 방역 단계별 필요한 모델과 시스템 등을 개발 예정입니다. 다음은 병원 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동사업 또한 신규 사업입니다.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연구 플랫폼을 개발하고 관련 치료의 후보 물질 및 치료제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체 미생물 군집으로 해석되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신기술 연구는 다양한 질환뿐만 아니라 향후 바이오 산업 분야를 주도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복지부와 협업 사업으로 주로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 정보 수집을 하는 거라면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감염병 질환의 임상 연구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R&D 학술 용역 과제 추진 절차입니다. 연구과제의 수행에 따른 절차 및 일정 등은 정부기관의 공통사항으로 대체로 대동소이합니다. 통상 전년도 초부터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기획, 심의 및 계획 수립 후 공고하고 당해 연도가 되면 선정평가, 계약, 추진 및 최종평가로 이어집니다. 사전조사 및 기획 심의 단계에서는 중장기 또는 연도별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연구 수요를 접수합니다. 이후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부처 간 심의 또한 이뤄집니다. 앞에 심의 이후 입찰 공고 단계에서는 나라장터나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구과제별 공고가 시행되고 신청 접수를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정평가 및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접수된 사항에 대해 선정평가를 실시하고 협정 대상자를 선정한 후 주관 연구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계약 체결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수행기간 동안 진도관리가 이루어지며 최종평가 후 연구결과 보고 및 연구성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전 단계는 마무리됩니다. 이상 국립보건연구원의 R&D 사업에 대한 소개를 마치며 19년부터 전 세계는 코로나19 이외에도 여러 신변종 감염병의 출현을 목격하고 있고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 인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고 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R&D에 대한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며 우리 사회에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동혁 사무관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국립재활원 R&D 사업에 대해 국립재활원 최현 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의 연구기획팀의 최현입니다. 국립재활원 R&D 사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것이고요. 먼저 간단하게 국립재활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 운영기관이고요. 재활병원부를 중심으로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그리고 소개해드릴 R&D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재활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활연구소는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2008년도에 개소하여 2011년 R&D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2017년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근거로 장애인 건강보건사업 연구를 시작하였고요. 이에 더하여 2018년에 장애인 노인 자립을 위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연구소를 포함한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재활 관련 국내에서 유일한 국립중앙연구기관 및 재활 전문기관으로 인트라뮤럴과 엑스트라뮤럴 R&D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264병상 규모 재활병원을 기반으로 임상 테스트베드, 리빙랩을 구축하는 등 재활연구에 최적화된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재활연구소 R&D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와 재활의 개념이 확대가는 세계적인 추세와 발맞추어 연구 대상과 그 영역의 확대를 통해 재활연구의 허브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재활 분야에 있어서는 선도적으로 첨단 혹은 적정 기술을 개발, 운용, 실증, 중개, 보급 등 전주기적 재활연구의 생태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 플랫폼을 개발하여 세계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국립재활원 R&D 사업 지원 분야는 첫째로 제품 개발 분야로 재활보조, 의료기기, 재활로봇, 재활훈련, 재활운동 및 체육기기, 보장구 등의 제품을 개발하고 고도화, 상품화, 사용성 평가, 인증, 보급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고, 서비스 개발 분야에서는 장애인, 노인, 보건복지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 모델 개발, 보급, 전달체계 및 서비스를 전선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임상 연구 분야로는 장애인, 노인 신체, 심리, 사회적 기능 회복을 돕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한방치료 등의 의료기술에 관한 실증 연구, 재활로봇, 의료기기, 보조기기 등의 임상 적용 및 중개 연구 과제 등이 있습니다. 국립재활원 R&D 사업 구성을 보면 두 개의 세부 사업과 세 개의 내역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세부 사업인 국립재활원 재활연구개발 용역 사업은 내역 사업으로 재활연구개발 지원 사업, 재활로봇 중개 연구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재활운동 체육 중개 연구 사업은 올해까지 마무리는 일몰 사업으로 하나의 내역 사업이 있습니다. 국립재활원 R&D는 2011년도에 10억으로 시작하여 꾸준히 성장해 왔는데요. 2013년 41억, 21년에 94억, 23년에는 114억으로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져 왔습니다. 다음은 내역 사별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재활연구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재활 관련 연구개발, 임상평가, 성과 보급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구현한다고 하는 전략 목표 하에 재활 시제품 프로그램 개발, 보급, 임상시험과 상승평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신체, 정신, 인지적 기능 회복과 사회복귀의 촉진을 성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단계적으로 재활 시제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이나 상승평가를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성과물을 보급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에서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재활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재활 핵심 주제 분야의 발굴과 재활 개발에 투자해 왔는데요. 이에 맞추어 23년도에 16개 신규 연구 과제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수요자 맞춤형 기술 개발을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스마트 기술, AI, VI와 같은 혁신 기술들을 활용한 맞춤형 임상 재활 연구, 재활 평가 도구 개발과 검증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 등 변화된 사회적 여건에 따른 인지 재활 및 뇌 신경 재활 메커니즘 연구, 기개발된 연구 성과의 디지털라이제이션 등으로 연구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규 과제는 16개가 지원될 예정이고요. 5천만 원 정도 소규모 단년도 과제부터 단년도로 3년간 44억 원을 지원하는 과제들까지 연평균 한 1억 원 정도 규모 과제들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로봇 중개연구 사업입니다. 최저급 재활로봇 중개연구 인프라를 통해 기존의 기술 중심의 연구 결과와 임상 연구 간의 연계를 촉진하여 재활로봇 등 재활보조 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재활로봇에 대한 중개 R&D 사업인데요. 중개연구는 보통 기술 개선, 시험 검사, 인증, 인허가, 임상연구 4단계로 보는데 이뿐만 아니라 기초연구나 기술 보급 등을 포함한 로봇 기술 개발의 생태계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로봇 중개연구 사업은 치료 로봇이나 재활 로봇 기술의 임상 연계 촉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에는 인공지능 기반 치료, 재활 로봇, 첨단 기술 융복합 재활 로봇, 사용자 맞춤형 기술 접목 재활 로봇의 임상적 유효성 검증 등을 포함합니다. 23년 중점 지원 분야에는 측정, 평가, 분석과 피드백이 가능한 재활 로봇, 가정 내 사용이 가능한 재활 로봇 등이 있습니다. 기존 지원 분야로부터 확대하여 지역적으로 지원하는 분야는 편마비용 착용형 하지 보조 로봇 중개 연구, 체중 부하 지면 보행 훈련을 위한 로보틱 트레드밀 중개 연구 등입니다. 23년에는 신규 과제가 12개인데요. 총 11억 7천만 원으로 과제당 평균 연간 한 1억 정도 지원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지능형 재활 운동 체육 중개 연구 사업입니다. 이는 다부처 공동 사업으로 복지부, 문체부, 과기부, 산림청이 참여합니다. 지역 사회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운동 치료기기 개발 및 융복합 서비스를 구축하는 R&D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병원에서 재활 치료 후 지역 사회로 가서 생활 체육에 참여하기까지 과도기를 커버할 수 있는 재활 운동 및 재학 인프라 구축을 위한 R&D 사업입니다. 이 다부처 사업에서 보건복지부 연구개발 영역은 병원에 입원한 재활 환자로서 의료적 재활 운동 영역과 퇴원하여 지역사회로 돌아간 지역사회 장애인의 생활 체육 영역을 연계해주는 재활 운동 및 체육에 초점을 맞추고 체력, 운동 능력, 운동 효과 등의 데이터를 측정하고 통합하여 활용하는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스마트 운동기기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서비스 보급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의료비 감소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래표는 21년도 23년 사업 추진 로드맵인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시고 간단히 말하면 올해에는 통합 데이터 구축 서비스 연계 제공에 초점을 둘 예정입니다. 2023년도 추진 방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운동기기 분야에서 2022년 개발된 재활운동기기 6종에 대한 고도화 및 의료기기 인증, 재활 생체 개척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기초 체력 증진을 위한 생체 개척 기술 개발 적용, 데이터 수집과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등이 있고요. 그 밖에도 올해 추진 방향에는 서비스 전달체계 분야와 지역사회 장애인 보행랩, 가상현실 운동, 재활운동 리빙랩 구축 및 운영 검증하는 분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 과제에는 4개인데요. 과제당 2억 5천 정도 지원됩니다. 사업이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모두 일단 1년 단년도 과제로 수행되나 올해 예산 작업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면 차후년도에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연구 영역 과제 공고를 안내인데 이에 앞서서 저희 국립체육원 R&D 사업의 특이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립체육원 R&D 사업들은 국립체육원 재활연구소에서 주로 외부 영역을 통해 직접 수행합니다. 저희 사업이 R&D이긴 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즉 국가계약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을 받는데 이로 인해 사업의 다른 사업과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출연금 과제가 아닌 영역 계약이라 발주 부서의 과업 지시에 따른 연구 수행을 한다는 점,
국가 계약의 용역 특성상 계약 이행 완수가 필요하고 연구 과제 성과물은 주관 기관과 국가가 공동 소유하게 된다는 점 등입니다. 연구 과제 공고 일정은 이제 지금 1월에서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공고 위치는 5,500만 원 이상 과제는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게 되고 그 이하 소액 과제들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평가 지표와 지원 자격은 자료를 참조하시고요. 이와 더불어 2024년 연구 과제 기술 수요를 공모하고요. 또 연구 과제 평가위원 공모도 다음 달 이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및 보건의료기술 R&D 정보 시스템을 통해 공모 예정이니 재활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국립재활원은 국내 최대의 재활 관련 중앙의료기관 인프라를 갖추고 국내 유일한 포괄적 재활 관련 R&D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의 재활 관련 R&D를 지원받기로 원하시는 분들이나 기관들은 국립재활원 R&D 공고 일정에 주목하셔서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최현 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국립암센터 R&D 사업에 대해 국립암센터 구정현 국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순서로 복지부 R&D 사업 중에 암 관련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립암센터 암연구 사업은 크게 3개의 내역 사업을 했는데요. 그중에 내부 연구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인 공익적 암연구 사업 제외하고 암정복 추진 연구개발 사업은 100% 외부 연구자를 지원하는 연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암정복 사업에 관련된 23년도 저희 사업 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 23년도 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암정복 사업은 목표 지향적인 연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암관리 정책이나 사업 또는 암과 관련된 예방 진료 기술을 개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암관리 사업 개선 방향을 제시하거나 또는 신치료 기술 또는 표준 치료법에 관련된 것을 제시하는 거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암정복 추진 연구개발 사업은 암관리법 제9조가 법적 근거이고요. 그래서 제1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이 수립된 96년부터 현재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14기 기획단에서 심의의결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부 산하에 국립암센터가 암정복 사업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심의의결기구는 복지부 산하에서 설치되어 있는 암정복 추진 기획단이 보정심의 암전문위원회 역할까지 같이 수행하면서 심의의결을 해주고 계십니다. 추가로 저희가 중장기의 연구 주제를 발굴하거나 또는 암과 관련된 정책 현안이 있을 경우에 심도 있는 장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연 한 3, 4회 정도 암정복 포럼이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관심이 있으시는 암 연구자분께서 혹시 연구 주제를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국 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3년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암정복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표 지향적인 연구 사업으로 국가의 암관리 사업에 관련된 근거를 창출하기 위해서 4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관리 근거 창출하는 연구, 두 번째는 공익적 임상 연구, 세 번째는 차세대 정밀의료 선도 연구,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지역암센터의 연구 사업을 지원하는 4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23년도에는 저희 재원은 133억입니다. 그중에서 신규 과제로 23.6억 원의 재원을 마련을 하였고요. 이 3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15개 과제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110억 원은 계속 과제를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참고로 이 3개 프로그램별로 배분되어 있는 예산은 과제를 선정 평가하는 과정 중에서 일부 변경이 될 수 있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구 주제에 관련된 건 간단히 좀 요약을 한 거고요. 저희는 1억부터 3억 이내에 1년부터 총 길게는 5년까지 하는 연구를
이번에 RFP 제안서로 마련하였습니다. 신규 과제는 지금 저희가 12월 28일에 HD드림의 23년도 신규 과제 공모에 대한 공고가 되어 있고요. 암정복 사업은 2월 6일까지 지금 공모가 진행이 됩니다. 접수가 다 완료가 되면 2월에서 3월 동안의 평가를 거쳐서 4월 1일 연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지원하실 분들은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별로 저희는 제안 요청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암관리 근거 창출 연구 프로그램에 저희가 예방관리 연구 분야 쪽으로 지원할 연구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연구 내용은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상에 있는 실천 과제를 지원하는 학문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연구를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1년에서 2년 이내에 최대 2억 5천 미만으로 7개 과제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표 자체가 그 사업에 관련된 근거를 창출해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논문 외에 추가로 정책에 반영된 목표도 같이 성과로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4차 암관리 종합계획에 관련된 근거를 제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10개에 관련된 연구 주제를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10개 주제 중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하셔서 그거에 관련된 연구 과제를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맨 마지막에 있는 암 연구 현황 연례 보고서 발간 관련 과제입니다. 이건 지정 과제인데요. 지금 암센터 내부 과제로 대한암학회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연구 과제의 후속 과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연구자분께서는 앞에 있는 9개 주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공익적 암 임상 연구 프로그램에 있는 연구 제안서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요, 지원 분야로 암 임상 라이브러리와 암 공공 데이터 활용을 통한 근거 생성 연구 분야인데요. 이건 아까 사무관님도 말씀하셨듯이 바이오와 DB 또는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는 융합 연구 분야인데요. 최근에 많이 구축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해서 암과 관련되는 진료, 치료, 예후 예측에 관련된 모형을 개발하는 그런 활용에 관련된 연구로 한국형 암과 관련된 진단 치료 예측 모델들을 개발을 해주시는 그런 연구입니다. 참고로 밑에 관련된 공공 데이터 또는 민간에서 구축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근거를 제시를 해주시는 연구를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원 분야입니다. 두 번째 분야는 최근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하거나 또는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이 됐을 때 암과 관련된 외과나 수술 같은 것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과 의료 서비스의 안전성과 질 관리 혁신에 관련된 연구이고요. 해당 연구는 5년 동안 지원됩니다. 그래서 총 1년에서 1억에서 3억까지 지원을 하는 과제로 최대 3개 과제까지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주요 연구 개발 내용을 보시면 암과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 활용한 환자 확인, 수술 중에 기구 카운트 사운드, 안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환자와 관련된 이라스 시범 사업이라고 임상 시험을 하는 시범 사업인데요. 시범 사업까지 총 3개 분야 중에서 1개 분야를 선택하셔서 연구자분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암센터의 연구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역암센터 중심의 어떤 권역 단위의 암관리 체계 구축이라든지 강화를 하는 거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년 이내에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연구를 지원을 하는 한 과제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지역암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과연 지역암센터가 지역의 암관리에 관련된 진료를 얼마만큼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면 좀 충족률도 향상할 수 있고 지역암센터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해주시는 연구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연구 과제는 지역암센터가 속한 주관연구기관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예방관리 연구 프로그램에 있는 아까 말씀 10개의 연구 주제에 관련된 내용의 세부 내용들인데요. 제목만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저희 공고문을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1-1은 암 발생 고위험군 예측 모델 개발로 암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 요인 중심으로 한 예측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입니다. 두 번째는 근거 기반의 암 검진을 위한 연구로 역시 민간이나 국가암 검진을 개선하는 연구입니다. 세 번째는 암 예방을 위한 금주 캠페인 전략으로 국내 음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거나 음주 캠페인이나 정책을 어떻게 마련하면 되는지를 제시를 해주시는 연구입니다. 1-4 네 번째는요. 암 환자에 대한 보완 대치 요법이 많이 지금 펴져 있는데 관련된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입니다. 5번째는 감염병 시기에 암 관리에 관련된 취약계층이 참 많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발굴을 통해서 어떻게 암 진료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지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연구입니다. 6번째는 암과 노화입니다.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 노인 암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건강 평가를 하고 그런 암 환자에 대한 치료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7번째는 초고령 사회에 이제 생애 말기에 되셨을 때 생애말기 돌봄에 대해서 어떻게 돌봄 모형이나 환경 모형을 제시하고 실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제시해 주시는 연구입니다. 8번째는 지금 제1차 호스피스 연명으로 종합계획이 시행 중이고요. 이제 조만간 2차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2차 호스피스 연명으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정책평가 기획 연구입니다. 9번째는 암 사망 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 효과 분석인데요. 이 암에 관련된 1차 예방 또는 조기 진단 또는 치료율 향상이 과연 우리의 그 경제사회적인 비용에 얼마만큼 편익이 됐는지에 대한 비용 효용, 편익을 평가를 해주는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로 그거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담 완화를 위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제언해 주실지에 대한 연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상이 일반 암 연구자분께서 지원을 해주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연례 보고서는 지금 대한암학회와 하고 있는 후속 연구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상 암정복 추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로 국립암센터에서 올해 신규로 런칭되고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사무관님 말씀하셨던 거. 암 생존자 헬스케어 연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사업에 관련된 간단한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암 생존자 헬스케어 연구 사업은요, 생존자 중심의 헬스케어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근거를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연구 목표를 가지고 크게 3가지 연구 추진 분야로 중점 연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암 생존자에 관련된 임상 연구 준비 코호트를 구축해서 암 생존자들이 어떤 헬스케어에 충족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니즈를 조치를 하는 연구고요. 그다음에 이런 생존자 관련된 헬스케어에 관련된 각종 기술 개발을 통해서 암 생존자와 관련된 기술이나 또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개발된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효과 검증이나 이런 부분을 다기간 임상 연구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3가지 추진 전략별 연구에 대해서는요, 각각의 연구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연구자분들께서 지원을 하실 때에는 그 연구 기간을 좀 유념을 하셔서 연구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연구 사업은 23년도에 93억 원을 지금 현재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상 연구 준비 코호트에 38억, 그다음에 생존자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 개발에 40억, 그다음에 효과 검증하는 다기관 임상 연구에 15억 원의 연구비를 23년도에 확보를 하였고요. 5년 동안 총 471억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이제 저희 과제 공모 일정인데요. 지금 현재 RFP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FP는 1월 말에 HT 드림을 통해서 사업 공고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총 17개의 과제를 공모할 예정인데 외부 연구자분들께는 14개 과제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며요. 특히 이 과제가 내년부터는 신규 과제 수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관심 있는 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국립암센터 외부 연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본고문에 있는 안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든 발표가 끝났습니다. 모든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생략되는 점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있는 HT림 홈페이지나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별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설명회 발표 자료는 저희가 책자로도 현장에서 이제 배급이 됐는데요. 추가적으로 파일은 저희가 부차통 설명회 홈페이지 또는 보건산업진흥원 HT림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신규 지원 대상 과제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 보건산업진흥원 HT림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란에 이제 저희가 지금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각 사업별 내용들이 이제 자세하게 되어 있는 제안 요청서가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담당자별로 이제 필요하신 사항은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복지부 R&D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설명회였습니다.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곧바로 다음 순서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조금 시간이 일찍 끝난 관계로 40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3년도 연구개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